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뉴스 제목부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패드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기사들이 아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억대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 이러다 집값 못 산다, 집 못 산다. 금리 내리면 서울 외곽 집값 자급, 대출 규제가 변수, 1억 저렴한 전세 입주 노려볼까. 지금 보시면 계속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B컷에 따라가지고 계속 이런 뉴스들이고요. 집을 빨리 사야 된다. 금액대별 이런 것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그리고 이 세입자들 바닥에 나온 재판, 이 허그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뉴스입니다. 우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드에서 이제 미 연준에서 미국 금리 인하를 0.5% 이제 B컷을 단행했습니다. 0.25%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대선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B컷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상황은 저번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아주 많이 거의 8천억 이상이 많이 상반기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대출의 대부분을 또 살펴보니까 주담보 대출이에요. 예, 주담보 대출. 일반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비슷한 연끌인데 이제 40대 플러스 30대 이분들이 정말 이번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못 들어간다. 갈아타기 플러스 투자 플러스 해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됐고요. 약간의 일부 이제 지방 역세권 중심으로 또 되지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학습 효과 플러스 그런 소위 패닉 바잉으로 이 표현되기까지 심리가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대출을 알아보니까 이 주담보 대출뿐만 아니고 업체들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대출을 풀로 당겨서 어디를 투자했나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이제 주담보 대출뿐만 아니고 또 건설업체의 PF 대출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거의 3천억이 넘어간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고 양극화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제 대출 규제를 일부 언급을 해서 시중은행들이 주담보대출, 신용대출뿐만 아니고 주택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은 이런 식입니다. 미국은 B컷을 했고 우리나라는 대출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갈아타게 하실 분들 그런 분들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매도인이다 아니면 내가 매수인이다 아니면 내가 임대인이다 내가 임차인이다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요. 우선 심리는 벌써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고 벌써 이제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금리 내렸어 우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집 사야 되는 거 이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금리 내렸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들어오니까 집을 가지신 매도인 분들은 집을 지금 어떤 분들은 일부 국소수는 집을 빨리 팔고 내가 갈아타야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사야겠다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밑바닥의 심리 근저는 바로 그렇다고 싸게 팔 수는 없지. 조금 있으면 살 사람들 나타날 거야. 집을 좀 더 비싸게 팔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걷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매수인들은 아이고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빨리 사야겠다. 빨리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작은 플랜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결국 이제 매매가는 매도인은 집을 비싸게 팔려 하고 매수인은 이제 좀 더 빨리 살려고 하니까 매도의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매가를 받쳐주는 게 뭐겠습니까? 전세가 아닙니까? 결국엔 이제 임대인 분들은 그 4년 만기 갱신요구권 4년 만기 이제 2년 플러스 됐고 5% 이제 상한 해결됐으니까 이제 전세 금액을 팍 올린다고요.
계속 뉴스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대인분들은 전세를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임차인분들은 뭐 이 대안책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대안책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뭐 선호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내가 뭐 청년이지만 전세 타기 약간 무섭잖아요. 뭐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아니면 차라리 월세로 가버리거나. 그리고 신혼부부들께서 그래도 이제 신혼의 이제 첫 기운을 그래도 아파트로 가려고 한다고요. 제 손님들 지금 뭐 비아파트로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전세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월세는 또 가소가 됐고, 이런 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주식을 사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사실 주식은 그 기업에 내가 뭐 주식을 사서 기업 가치가 올라서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주식도 코스닥도 그렇고 주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을 산다는 말은 뭐겠어요? 물론 대출이 지금 약간 막혀 있겠지만 기존에 대출하신 분도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일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사기 위해서 사채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 내가 소비를 안 하고 아껴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거나 최대한 뭐 종잣돈을 모으는 식으로 가고, 이런 모든 자금이 부동산을 흘러가고 물가는 상승하고요.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뭐 기업들이 뭐 가격을 싸게 이렇게 내놓고 이러진 않아요. 뭐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때 이제 자금을 곳간에 채운다고 기업들도. 거기다가 이제 소비는 이제 침체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도 지금 뭐 당장 금리는 내렸지만 이 기업들도 투자와 건실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는, 이윤이 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이익과 이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먼저 안 하는 사람, 늦게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바보인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니까 현재 상황도 소비를 안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건설 경기는 이제 침체가 됩니다. 지금 주거도 그렇고 비주거도 그렇고. 근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분양도 많고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한 축에서 한 영역에서만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참에 이제 뭐 분양을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 분양을 지금 하려고 좀 조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돼 있던 것도 이제 조금, 하지만 이제 비아파트 시장과 그리고 뭐 입지나 역세권, 뭐 교통이나 학군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봤을 때 모든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한다기보다는 특정 아파트 시장 이쪽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대안책으로 기존에 있던 상급지와 중하급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상급지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논의의 대상이 돼버렸고, 서울의 이제 중하급지 그리고 마영성 노도강 이런 쪽으로 금강구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그 다음 경기 1 상급지 이런 식으로, 서울의 중하급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는데, 패닉 바잉의 심리적으로 우선은 내가 상급지를 못 간다 하면은 중하급지 아니면 경기도 상급지를 가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서울 분들이 뭐 지방에 아예 못 들어간다 하면은 아예 시드머니 종잣돈을 하기 위해서 아예 지방으로 내려와서 신축 분양, 어차피 이 분양 신축 분양에 들어가면 내가 손해는 나지 않는다는 이 판단이 이미 서울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이제 신축 역세권의 이런 부분들, 서울의 이제 상급지 플러스 이제 중급지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결국 상급지, 중하급지의 이제 금액대별 매매는 이제 상승하고, 특히 이제 전세도 약간 상승을 하면서 월세화가 됩니다. 서울은 이제 심하고요. 약간의 지방은 조금 이제 디테일이 조금 다를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별 금액대별 리스트가 막 쏟아질 거예요. 뭐 3억대를 사야 된다. 뭐 내 돈 1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투자를 해서 살 수 있다. 뭐 5억대, 뭐 6억대, 7억대를 살 수 있다. 이 리스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부산으로 본다면 뭐 해수 남동으로 뭐 여러 가지 역세권 위주의 이제 신축 분양으로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의 이제 양극화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 비아파트는 지금 선호도가 너무 낮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또 정책적으로
공시가의 이제 126%의 룰과 그 다음에 허그의 대변제액이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상한 초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약간의 비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거를 선업도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당근을 주듯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정비 사업의 이제 가속화가 조금씩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금리가 내려가고 약간의 이제 건설 경기의 목줄을 풀어주는, 특히 PF를 조금 금리를 낮춰주는 이런 식으로 이미 일부 이제 주담보 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속화 여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실 뭐 초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의 이제 선점하는 식으로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새로운 이제 4차의 이제 그런 사업이 조금씩 될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심리가 결국 심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금들이 대부분 건설 투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제 건설적인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일반 사람들도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의 이 소비는 침체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 인구가 그 30대가 아파트를 그렇게 이제 많이 샀다는 말은 그분들이 뭐 여력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 소득의 거의 절반의 아니면 3분의 이상을 사실 부동산에 로 투자를 했고 뭐 이자가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면은 최소 이제 쓸 수 있는,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뭐 의료나 이런 것들은 쓰겠지만 그 외에 먹거리나 의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안 좋다. 결국 뭐겠어요? 이 소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비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인구가 그 연령대별 소비 인구도 감소하고, 옛날에는 뭐 오마카세 이런 것들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많아지는데, 코로나 이후 계속 유동인구는 많아지는데 소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소비의 영역대가 또 소비 자체도 양극화가 되는 식으로 흘러가요. 그렇다면 뭐겠냐? 자영업이 이제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하반기 때는 아마 제로섬 게임이 더 심해지니까 이 상권이 계속 변화될 겁니다. 상권의 영역화가 이제 더 변화될 거고, 특정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되다가 이제 또 내년 상반기쯤 또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제 지금 현상은 미국이 B컷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이 이제 부동산 쪽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차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심리는 이미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생활 환경은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부동산의 그런 뉴스들, 뭐 금액 대비 뉴스들, 그 다음에 서울 쪽 특히 이제 서울 중하급지, 뭐 경기 상급지, 경기 인천 상급지, 그 다음에 지방의 상급지에 대한, 그 다음 비아파트는 조금 어렵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권들, 특히 이제 제로섬 게임이 이제 좀 시작되고 있고, 특히 이제 꼬마 빌딩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좀 오늘 그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제 이제 뉴스 톤이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속도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하시면은 가볍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뉴스의 핵심을 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이제 기준을 만든 다음에 뉴스를 보고 뭐 실거주나 투자하시는 분들, 또 뭐 매도인 매수인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인 임차인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